우리가 공부한 이번 단어는 삼가 연기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우린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기준으로요. 분류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이 있는가 라는 기준,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나눌 수 있고, 레몬즙이나 유리세정제, 색깔이 있고 묽은 염산이나 사이다는 색깔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겉보기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지시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지시약은 어떤 용액과 만났을 때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말합니다. 지시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지시약의 종류,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붉은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도 있었어요. 또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도 있었습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변화가 없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붉게 변하는 건 바로 산성 용액이었어요. 반대로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변한 것은 맞아요. 염기성 용액이었습니다. 산성 용액에는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는 유리 세정제, 빨래 비눗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트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 보았습니다. 달걀 껍데기, 대리석 조각, 삶은 달걀 흰자, 두부를 넣어 보았습니다. 산성 용액은 묽은 염산에 넣었고 염기성 용액은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각 물질들을 넣어 보았어요. 산성 용액에서는 달걀 껍데기에선 기포가 발생하며 녹았어요. 대리석 조각도 기포가 발생하며 녹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는 변화가 없었어요. 염기성 용액에서는 반대로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에는 변화가 없었고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는 녹았습니다. 그리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만났을 때 둘을 섞어 보았습니다. 산성 용액인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을 넣어 보았어요.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 양배추 지시약을 넣고 붉은색을 확인합니다.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을 넣을수록 점점 노란색으로 산성이 약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염기성 용액인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에 산성 용액인 묽은 염산을 넣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각 플라스크에 염기성인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을 넣고 양배추 지시약을 넣어서 노란색을 확인했어요. 묽은 염산을 계속 넣을 때마다 색깔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즉, 염기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둘을 섞으면 성질이 점점 약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성 용액은 생선을 손질한 도마는 식초로 닦아내고 변기를 청소할 때는 변기용 세제를 사용했어요. 식초와 변기용 세제는 모두 산성 용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염기성 용액의 이용은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것,
욕실을 청소할 때 표백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지산제와 표백제 모두 염기성 용액이었습니다. 이번 상가 염기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생각그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실험관찰 62, 63쪽에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원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실험관찰 62, 63쪽에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푼 친구는 다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 풀어보았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는 문제이네요. 1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는 용액을 무엇이라고 한다?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산이 있습니다. 자, 이 용액들은 맞아요. 바로 산성 용액입니다. 2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맞아요. 염기성 용액이에요. 염기성 용액에는 유리 세정제, 빨래비눗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있습니다. 3번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등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 무엇인가요? 맞아요. 지시약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인데 분류 기준을 골라서 쓰는 거네요. 분류 기준은 투명한가, 색깔이 있는가, 냄새가 나는가 모두 겉보기 성질입니다. 자, 그럼 분류한 용액들을 살펴볼까요? 그렇다는 식초, 유리세정제, 사이다,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 그렇지 않다는 레몬즙과 빨래비눗물입니다. 자, 색깔이 있는가? 는 아닌 것 같고요. 냄새가 나는가? 냄새가 나는 거 식초도 냄새가 나고 레몬즙도 냄새가 나죠. 아니고요. 정답은 1번 용액이 투명한가입니다. 그렇다에 있는 이 용액들은 모두 투명하고 그렇지 않다에 있는 용액들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불투명하네요. 정답은 기억.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같은 성질을 지닌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떤 색깔로 변할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석회수와 빨래비눗물,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이고요. 이 용액들에게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더니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변했어요. 아, 이렇게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푸른색, 노란색으로 변하는 건 모두 염기성 용액이죠. 그렇다면 염기성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떤 색깔로 변하나요? 맞아요. 염기성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할 거예요. 바로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 과정이네요. 자, 묽은 염산을 몇 회 넣었을 때 지시약의 색깔이 가장 붉어질까요?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수산나트륨을 넣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10방울 그리고 묽은 염산을 넣는데요. 아, 염기성 용액에
산성을 섞는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 지시약의 붉을 때는 바로 산성이 강할 때죠. 염기성에서 산성이 강해지려면 염기성이 점점 약해져야 되죠. 바로 묽은 염산을 가장 많이 넣었을 때 5번입니다. 건물 밖의 대리석 조각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된 까닭. 60년 전에 비해서 60년 후에는 많이 손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맞아요. 산성비 때문입니다. 또는 새의 배설물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리석에 산성비가 내리면 대리석이 녹아 작아지고요. 새의 배설물이 닿아서 대리석이 부식됩니다. 이번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이번 단원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담긴 교과서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책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